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 들었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분의 거장을 모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 AI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생활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업 현장까지도 바꾸고 있고 이제 바꿔 나갈 건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달라질지, 그런 인사이트를 그야말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전 세계 뭐 지금 뭐 AI 열풍, AI 뉴스가 뭐 모든 뭐 신문의 모든 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AI를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 제대로 안착시킬까, 이런 토픽으로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이제 두 분의 거장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SK그룹의 SK AI-위원회 김지현 부사장님이십니다. IT 그리고 AI에 이제 완전히 그 널리 알려진 전략통이시죠. 이제 국내에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신규 사업 전략이사, SK 플래닛 사업 전략 상무, SK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부사장, SK 마이써니 CIO 등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서가 무려 70여 권에 달하시는 유명 작가시기도 합니다. 근래 저서는 이제 AI와 일에 대해서 탐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AI 1, AI 1. 오늘 기업과 일, 그리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 아마 그 최고의 초대 손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앉으세요. 네. 다음은 오케스트로가 자랑하는 이제 전략가이시자 이제 스토리텔러 모셨습니다. 공상위 전무십니다. 아키텍처는 진화한다라는 책 근간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이 있으시고요. SOA 여러분 들어보셨죠? SOA 구축. SOA 하면 또 옛날 생각 좀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미학 등 저서와 역서, 다양한 저서와 역서를 통해서 깊은 인사이트를 기업 현장에 보급해 오신 분이십니다. 티넥스 소프트 전략 담당 사장을 거쳐서 현재 오케스트로에서 AI 기술 개발과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티맥스에 계실 때 아키텍처의 이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수년간 뭐 천몇백 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술과 경영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이야기.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아주 흥분됩니다. 여러분 공상위 전문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계속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 모두 최근에 저서가 있으세요. 저도 조금 챙겨봤습니다. 예, 그 기본기, 일의 기본기. 맞아요. 예, 일의 기본기. 아키텍처는 진화한다. 네. 예. 오늘 뭐 북콘서트는 아닙니다만 출판 기념회 분위기로 한번 그 책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또 책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신간이 아니죠? 예, 맞아요. 일의 기본기는 1월에 썼고 네. 5월에 쓴 게 리더의 AI 노트라고. 리더 AI 노트. 맞아요. 리더를 위한 AI. 예. 오늘 일에 대해서도 하실 얘기가 있고 리더에 대해서도 이제 하실 얘기가 있고. 네. 이게 지금 몇 번째 책입니까? 아마 70권일 거예요.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뭐 아가사 크리스티. 그러게 참 오래 썼네요, 정말. 많이도 썼고. 저희 집에 있는 책보다 많은 것 같은데 70권이. 네. 네. 그 홍성희 전무님께서는 아키텍처는 진화한다라는. 네. 아니 뭐 사실 두 분에 비해서는 제가 아주 초짜 저자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아키텍처는 진화한다는 책을 썼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기술이 약간 도구화되고 좀 편해졌잖아요.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 정말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기술적 상상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요소 기술보다는 좀 전체를 보자라는 측면에서 아키텍처를 좀 이야기했고 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뀔 때 내가 그걸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진화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도 같아서 또 제 약간 전공이 생물학이어서 어찌 보면 좀 그런 걸 조금 스토리텔링을 하게 됐고요. 좀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에 이제 진화라는 얘기가 네. 또 나왔던 것 보네요. 그 책에서 뭐 보시면은 이제 엑셀을 이렇게 비중 있게 네. 잠깐 얘기하셨던 게 또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아, 봐주셨군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개발자다라는 마음을 사실 같이 좀 갖고 싶었어요. 아, 모두가 개발자다. 예, 네. 우리는 다 이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다 쓰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속엔 사실 데이터 있고 로직이 있고 UI 있고 다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고 이제 아마 여럿이 같이 쓸 때, 또 많은 사람이 쓸 때 그때부터 이제 구조가 드러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브 코딩으로 누구나 다 개발은 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쓴다, 많은 사람이 같이 쓴다.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작은 모두 다 똑같다. 그래서 엑셀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구조가 바뀌는지 AI를 통해 바이브 코딩은 하지만 같이 쓰는 사람들에게 위에서는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걸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좀 베이스라인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엑셀만 쓰셔도 이제 21세기에는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확실히 달라진 시대 같아요. AI가 되면서 우리가 한 단계 인간으로서도 약간 진화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부사장님 책 제가 그 뒤에 거는 못 봤습니다. 네, 이거 앞에 거만 봤는데 책 처음에 그 영업 비밀이 거기 처음에 막 다 나와요. 특히 그 김지현 부사장님이 일하는 풍경이 딱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마치 그 보잉 747의 코크핏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제 그 컴퓨터 자리 얘기할 컴퓨터를 때. 어떻게 배치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자타 공인하는 일잘러로서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팁을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이 AI 시대 단도직입적으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리더와 그러니까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의 AI와 네. 이제 일을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니어, 신입 사원은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둘을 나눠야 된다. 예, 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예, 그거부터가 이제 명확한 구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의 기본기에서는 주로 이제 일을 배우는 사람, 신입 사원과 주니어를 위한 AI를 이야기했고, 리더의 AI 노트는 원래 리더는 일을 좀 잘하니까 리더가 됐잖아요. 그럼 좀 다르죠. AI를 쓰는 방식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일반 주니어나 신입 사원은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AI에 길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고. 달려가다가 잠깐 멈출 필요가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AI를 이용해 일을 시켜버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원래 우리 소림사에도 들어가면 무술을 바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원래 청소도 좀 하고 물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잔근육이 생기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일의 기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AI와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니까. AI한테 자꾸 시키면은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뤘고, 리더는 좀 다르죠. 리더는 원래 일을 그 잘하는. 책에서도 네. 그 신입사원 아니더라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제가 나이는 좀 있지만 마인드가 신입사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리더의 경우에는 원래 일을 잘하잖아요. 원래 일을 잘해. 예, 원래 일을 잘하기 때문에 AI를 쓰되 좀 넓게 쓰고 깊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쓰고 넓고 깊게. 넓다는 얘기는 하나의 AI가 아니라 여러 개의 AI를 넘나들면서 써야죠. 왜냐하면 AI별로 용도도 좀 다르고 AI가 할 수 있는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넘나들면서 다양한 툴들을 쓰는 게 좀 필요하고요. 하나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깊게 쓰라는 의미는 그 AI와 대화를 한두 번 턴 바이 턴 아니면 10번 이게 아니라 한 100번, 200번, 하루 종일 이렇게 깊게 탐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써야 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답을 무엇인가 있는 걸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나 저렇게 풀 수 있나 생각도 펼쳐보고 관점도 이렇게 가져보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AI와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산출물이 돼야 돼요. 화면에 보여지는 출력물이 산출물이 아니라. 그래서 리더의 AI는 원래 일을 잘하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내가 깨치는 거죠. 그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뭐 일종의 도네요, 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돌을 닦는 거죠. 따지고 AI와 이야기를 하면. 네. 저희 벌써 이제 뭐 TV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뭐 팀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AI 시대다 보니까 AI 뭐 두 분 뭐 활용 팁 이런 것부터 우리 얘기하면서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무님 뭐 예, 저부터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한번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바이브 코딩해서 제가 한번 필요한 걸 써볼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침마다 카톡으로 제 스스로에게 좋은 영어 문장 세 문장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소설에 있는 좋은 문장을 포함해서 저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뭐 LLM 써서 랜덤하게 좋은 문장을 뽑고 또 그걸 갖고 카카오 저희 카톡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프로바이더로서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제로 개발했던 것들은 뭐 기더브에 올려서 요즘에 기더브가 단순히 소스 리파지토리가 아니라 서비스로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디플로이 해가지고 서비스를 돌려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출근하면서 좋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리셋하고 뭐 그런 좀 쓰고 있고 조금 만들어가지고 제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또 많이 쓰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면 사실 팁이 아니라 지금 뭐 개발 경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작게 해서 네, 간단히 뭐 따라갈 수 기더브에서 있는 그렇게 디플로이가 되더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몰랐었거든요. 제 팁?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저희 이제 회장님하고 의장님 이런 경영진께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영진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비저너리 되게 길게 보세요. 호흡이 한 3년, 5년 정도 긴 안목으로 사업을 바라보죠. 그리고 글로벌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의 많은 이제 발표를 하고 질문을 하거나 코멘트는 이 관점에서 주로 물어보시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살림, 당장의 KPI. 올해 어쨌든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실적 그리고 그게 가져다주는 당장의 이득과 손실 이런 부분들을 깊게 보거든요. 통일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피드백이나 질문의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발표를 하더라도 대비와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CEO 관점, CFO 관점, CTO 관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회장님 에이전트, 의장님 에이전트 만들었죠. 다행히 이제 SK 정도 되는 회장님은 바깥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했죠. 이제 회장님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의장님도 만들어 놓고 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발표 전에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발표할 보고서를 이제 올린 다음에 회장님 어떤 질문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이 보고서를 평가하세요? 그럼 막 뭐라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또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회장님과 제가 티켓타카 대화하는 것처럼 파이팅을 미리 하고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100% 똑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됐죠.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라고 저만의 인사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에이전트가 잘했으면 집에 가서 에이전트 칭찬도 해주고 그러나요? 아내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준비를 하고 회장님 에이전트 오늘 좋았어. 네. 근데 두 분 다 이제 에이전트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그 공전무님은 죄송합니다. 공전무님은 그 개발자라서 그런지 실제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부사장님은 실제로 만드신 건 아니고 뭔가 그 만드는 맞아요. 에이전트 팁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우리 챗 GPT에 GPTS 있으니까 그 GPTS에다가 이제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항상 파이팅을 미리 하고 가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아시는 것처럼 디벨롭을 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회의 결과를 또 음, 얘한테 집어넣어서 네. 앞으로 이제 실제 회장님처럼 나한테 질문도 하고 네. 이야기도 꺼내줘라고 네. 계속 교육을 시키니 갈수록 닮아가죠. 아, 물론 제 것도 있습니다. 김지현 GPT도 만들어놔서 네. 제가 저한테 물어볼 때. 아,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업계에 한 30년 동안 있었지만 아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한 70권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학습을 시켜놨죠. 네. 김지현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그래서 가끔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출판사는 걔만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거 위험한데. 아,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네. 퍼블리싱 할 때도 인셀을 얘가 받으면 제 거가 되는 건가요? 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에이전트 시대가 확실히 오기는 왔다는 것이 두 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에이전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이 에이전트 이런 팁을 가지고 기업에서 뭐 당장 비슷한 거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기업 현장에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무님 많이 겪어보셨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이거 당장 뭐 쓰고는 싶은데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물음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 현장에서. 그렇죠? 일단 에이전트 쓴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자기가 뭐 질의하고 바로 답을 얻겠다 이런 거보다는 또 뭔가 좀 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고민해서 AI에게 맡겨보겠다. 일을 조금 더 내려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의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LM 파운데이션 모델 그냥 써서 될 일은 아니고 자기 업무에 맞는 그런 사전 지식들을 좀 인풋해야 될 거고요. 아울러 필요하다면은 업무적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API 형태로 또 부릴 수 있는 MCP 형태의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제일 쉽게는 그냥 컨텍스트를 잘 조정해서 우리 이제 앞서 김성우 본부장님이 이제 토론본 말씀하셨는데 뭐 개발에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다 뭐 마크다운으로 다 저장해 놓고 주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위키들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방향들을 만들어 놓고 일들을 시키게 될 때 일정하게 LLM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업무 시스템들을 자동화해서 쓰려고 하면 다 API와 MCP 형태를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 레거시하고의 접목 이것들도 상당한 어떤 고민이 되는 또 내부에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지식을 내 스스로가 또 우리 조직이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또 커 보입니다. 요즘 그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워낙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은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엄청난 경쟁 중이고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거에 뭔가 보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데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서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두 분 다 경험이 많으실 텐데 뭐 겪어보신 일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로컬 LLM 포함해가지고 뭐 지금 뭐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도 뭐 독파모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클라우드도 하나만 쓰지 않죠. 네. 멀티 클라우드가 이미 대세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모델도 한두 개에 락인되면 안 됩니다. 한두 개 락인되면 안 그러니까 멀티 모델, 여러 모델을 두루두루 써야 돼요. 물론 독자적인 버티컬 SLM도 있으면 좋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 그다음에 또 오픈웨이트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에이전트 이야기했는데 에이전트는 토큰 먹는 하마거든요. 얘가 API와 툴과 뭐 회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싸잡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비용을 많이 잡아먹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도 안 쓰니까 그리고 AX를 가속화해야 되니까 1인 1 에이전트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만들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쓰면 난리가 날 거예요. 토큰 비용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직원이
부사장급으로 부사장급으로 아니, 소모를 하면 그 젠슨왕이 왜 오픈클로를 좋아하겠어요? 오픈클로야말로 돈 먹는 하마거든요. 네. GPU를 엄청 써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는 에이전트를 구축한 이후에 이 토큰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토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의 토큰이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측정됐으면 관리해야죠. 그 관리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에 락인돼 버리면 그냥 돈이 줄줄 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하는 모든 프롬프트가 모두 다 최고급의 페이블 5 같은 걸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프롬프트는 간단한 내부 오픈웨이트 LLM 모델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분기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LLM 오케스트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모델은 절대 한두 개에 락인되면 안 됩니다. 여러 모델을 가지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작업에 따라서 구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용 통제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토큰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이 지금 LLM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딱 째려보면서 무슨 모델인데 딱 이렇게 CTO라면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중요해요. 네. 뭐 비슷한 얘기, 토큰 얘기 나왔는데 토큰 얘기 네. 재밌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요. 예, 아까 하던 얘기에서 잠깐 돌아오면 홍 전무님, 그래서 우리 기업 지금 현장에서 아까 우리 또 뭐 내재화 예, 이런 관점에서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토큰 이제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회사의 우리 CFO님이 정말 그런 거 꼼꼼하게 따져서 또 좋은 건 확실하게 좋은 걸로 가벼운 건 가볍도록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미 째려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웃고 계신데 정말 중요한 이제 체계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정말 비용은 이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되는 건데 기업에서 정말 근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이터 보안과 결국 지식의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과 유출. 예, 그건 사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2주 전에 아마 SNS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MS의 사티아 나델라 그 CEO가 아마 이제 뭐 제목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리버스 인포메이션 패러독스. 사실 인포메이션 패러독스라는 말 자체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저희처럼 IT 하는 사람들 다 정보를 주고 파는 사고 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주고 파는 세상에서 사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 왜? 충분히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뭐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POC, BMT 저희 거 다 보여드리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고객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시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AI가 오면서 반대가 돼버린 거죠. AI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기업은 자신의 모든 목적, 질문, 판단, 데이터를 다 LLM에게 던져야 되거든요. 다 거기에 남아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지식의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용은 사실은 통제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본능적인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 활용을 위해서는 상용 LLM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지만은 여럿이 같이 우리의 지식을 내재한다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런 LLM들을 뭐 오픈웨이트들을 써서 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기업들이 더 많은 모델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제 토큰 때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사정, 그렇죠? 보안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기업이 지켜야 될 자산이죠, 것들, 사실 지식과 자산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모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픈웨이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떤 뭐 솔루션이 아니라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하도 중국 모델도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저기 뭐 오픈 AI도 뭐 OSS로 형태로 제공 100B 이상짜리들 제공하고 있고 또 젠마4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지만은 뭐 30배, 40B지만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 내부적으로 그런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들 고객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한 클라우드 하나만 쓰는 시대가 아니라 클라우드도 여러 개 쓰고 그리고 서버를 네. 사서 쓰기도 하고 폐쇄망에도 넣어두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 되는 시점에 와야 된다. 하나만 써서는 안 된다죠.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토큰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요즘 뭐 이제 토큰 경제학, 토크노믹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토큰 맥싱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큰 특히 이제 최신 프리미엄 모델을 빨리 쓰고 싶은 욕망들이 있거든요. 나 이것만 해주면은 내가 엄청난 거 내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에서 그 토큰 맥싱은 또 이제 최근에는 사그라들고 토큰 미니마이징, 토큰 미니마이징 토큰을 최소화해서 쓰는 걸로 네. 또 바뀌었더라고요. 좀 좋은 흐름이네요. 네.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토큰 경제학, 토큰 이코노미가 있고요. 토큰 노믹스가 있습니다. 달라요. 네, 또 달라요. 달라요. 토큰 이코노미는 토큰을 만드는 공급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인프라, GPU, MPU, 뭐 HBM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어떤 모델을 활용해 하나의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는 원가를 더 줄일 것인가, 공급 사이드 관점의 이야기가 토큰 이코노미고, 토큰노믹스는 토큰을 쓰는 사람, 소비자 관점. 그러니까 AX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하나의 토큰을 사용하는데 최저가로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를 조금 더 최저가로 쓸 수도 있고 가성비 좋은 그런 것처럼 토큰노믹스는 AX 추진하는 관점, 소비자 관점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고 중요한 키워드들이고요. 어쨌든 기업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요. 관리하려면 측정을 해야죠. 측정을 해야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잘못되게 쓰이는 거, 너무 비싸게 쓰이는 거, 그 정도 고부가 가치 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라고 하면 못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잘 쓰는 거, 회사의 중요한 미래 전략이나 상품 기획에 쓰이는 저 R&D에 쓰이는 건 더 장려해야 되거든요. 비싸더라도 회사의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니까 그건 더 잘 쓰게 해야죠. 근데 그걸 파악하려면 측정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기업에서 토크노믹스를 잘하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 토큰이 업무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토큰 내역을 현황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관리죠. 관리를 할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작업과 업무에 어떤 토큰이 얼마나 쓰이는지를 파악을 해서 파악한 이후에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각종 오케스트로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적화 시켜줘야죠. 그 과정이 기업이 토큰을 최적화해서 최소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요즘 이제 뭐 일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토큰을 일종의 이제 보너스나 이제 뭐 복리 후생이나 실제로 이제 급여적인 의미로 이제 준다고 해서 이제 뉴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토큰을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앞으로 이제 경영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토큰 얘기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조직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굉장히 잘 다뤄보셨던 분들로서 AI가 시대가 왔는데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맡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 HR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조직이 이제 앞으로 점점 바뀌어 가니까 AI 덕분에 그렇죠. 먼저 뭐 저는 약간 이제 좀 더 IT 쪽에 더 있다 보니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직의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 관점에서는 이전엔 다 미들 유저 관점으로 움직였거든요. 미들 유저? 예. 네. 엔드 유저가 현업이라 그러면 이제 IT를 알고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전산실, 뭐 어떤 IT 기획부서 뭐 이런 데서 이제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직 이런 조직들이 현업의 어떤 생각들을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좀 하거나 요구를 받아서 하던 그런 시대에서 조직적으로는 지금 현업이 주권, 뭐 아까 계속 주권 나왔으니까요. 사실 현업한테는 주권이랄 게 사실 주도권이거든요. 업무의 주도권. 네. 그 다음에 이 업무의 주도권을 위해 핵심은 사실 데이터거든요. 내가 업무의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너십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만큼 리소스가 들어갈 거고요. 뭐 비정형 문서들을 처리하려면 말씀처럼 토큰들을 써야 되고 또 정형 데이터들을 쓰려고 하면 또 그냥 CPU 자원들,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써야 되겠죠. 사실은 결국 조직 관점에서는 IT 관점의 전체적인 운영들에 볼 때 미들 유저 중심에서 저는 엔드 유저로 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EUC, 엔드 유저, 현업이 컴퓨팅한다. 직접 내가 데이터나 그런 로직들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한 자산들을 리소스들을 내가 쓸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그다음에 물리적인 파워 이것들을 같이 쓸 수 있을 때 컴퓨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직적으로도 현업에게 이런 환경들이 바뀔 수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쓸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이제 큰 금융기관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IT 조직을 다 쪼개가지고 현업에 다 나눠 줘버렸죠. 해서 같이 현업에서 스스로 그 기술과 데이터를 쓰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문화가 조직 내에서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이 EUC를 위한 환경들, 데이터 환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여기에 따라서 마음껏 토큰들을 쓰고 결과들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점점 개발자가 아니라도 괜찮아. 뭐 이런. 그렇죠. 다 네. 개발자. 엑셀 네. 쓰면 다 개발자. 아까 그 예. 전 세션에서도 그 분명히 이제 개발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이제 CI/CD 툴인데 거기 네.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양이나 이런 것도 추가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지는 이제 조직이 바뀔 거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공전무님하고는 저도 100% 공감. 그렇게 현장 중심의 이제 컴퓨팅 파워나 활용하는 게 늘어날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술 관점은 아닌데 그 이어달리기 해봤죠. 이어달리기. 예. 1000m 이어달리기. 그러면 이제 개주가 한 3명이 돼서 이렇게 이어달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해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케팅 팀, 뭐 영업 팀, 뭐 총무 팀이 하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명, 너네 명 이렇게 같이 하면서 바통을 주고 맞아,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길게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놓쳐가지고 트라우마 있는데. 근데 이제 AI나 에이전트를 이제 이용해 조직이 AX화가 되면 그 인력이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이 바뀌느냐? 경량화되죠, 우선. 조직이 경량화된다고요. 한 5명, 7명이었던 조직이 한 2-3명, 한두 명이면 맞습니다.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래 7-8명이 42.195km 마라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렸는데 줄어든 사람이 42.195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 거 아니에요. 번아웃이 달려지지가 않죠. 달려지지가 않는다. 근데 조직과 회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달립니까? 달려야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번아웃이 생긴다. 번아웃이. 다들 AI 써가지고 일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요. AI가 일을 하면 시간이 더 늘어요. 왜냐하면 워낙 답을 빨리빨리 해주니까 맞습니다. 보고 또 내가 일하고 보고 또 일하다 보면 내가 갈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인력은 줄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조직이 경량화되면서 번아웃이 빨리 와요. 번아웃만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래도 너댓 명, 대여섯 명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듣고 이런 의견 듣고 이런 의견 잠깐 또 시간도 시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길어지잖아요. 생각할 여유가 또 생기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제 균형감도 찾고 이러는데 AI하고 이렇게 소수의 조직이 일을 하다 보면 확증 편향에 빠져요. 번아웃도 오지만 확증 편향도 빠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가 막 터지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자판기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조직도 자판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조직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걸 우리 바둑 이세돌 기사분이 최근 AI 강사를 뛰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AI가 바둑 시장에 도입이 되어서 바둑 전체 시장이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100% 맞는 말이에요. 조직도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근데 그 양극화 속에서 바둑은 바둑만 잘 두면 되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죠. 두루두루 잘해야 되고 균형감이 필요한데 양극화되는 속에서 잘하는 그들이 번아웃이 되고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죠. 그걸 이제 CEO분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K자 양극화가 들어가서 K자 위쪽에 있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K 나같이 쉐이프도 무너질 수 맞아요.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인사이트군요. 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 AI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래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분께서 보시는 그 AI의 미래, 뭐 장거리, 뭐 단거리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이트도 한번 전해주시면은 오늘 얘기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들 또 경품 추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캠프 차려놓고 어쨌거나 그 AI 미래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하면서 저희 마무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뭐 저는 이제 앞서 계속 이제 기업의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사실 기업의 핵심은 이제 개인의 역량을 올리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핵심적인 비즈니스들은 이 어떤 이미 레거시 시스템들에 존재하거든요. 이 정형화되어 있는 시스템들 여기서 모든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고 또 기업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OLTP의 그런 비즈니스 거래 데이터들이 다 레거시에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AI로 쓰일까? 그게 저는 정말 기업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각종 비정의 문서들, 레포트들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정말 이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가 쓰이는 순간이 기업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진화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AX의 미래겠죠. 저는 이제 AX라고 하는 결국 AI로 기업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은 결국 현업이에요. 엔드 유저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그게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일하는 패턴, 또 목적, 질문의 패턴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되 끊임없는 리소스는 레거시 시스템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쓸까? 저는 일단은 사실 정형화되어 있는 그 레거시들은 굉장히 사람은 구조적으로 보지만 자연어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LLM은 되게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자연어를 SQL로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아직도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메타화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메타를 체계를 갖춰야 되고 결국 현업이 비즈니스 언어로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을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뭐 그런 게 저는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AI를 활용한 이런 데이터 패브릭이 사실 되어야 엔드 유저가 정말 이 데이터들을 마음껏 쓰고 또 클라우드가 뒷받침해줘서 워크로드를 또 마음껏 통제하면서도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AI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AI 혁명은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을 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 진짜 원 자료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큰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로가 지금까지 해오시고 오늘 계속 발표하신 뭐 스코어라든지 뭐 그것도 일종의 레그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해서 젠데브라든지 이런 아까 활류 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림 그런 것들도 결국은 비슷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소장님. 과거를 보면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과거를 보면 2006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아이폰. 예, 1세대가. 그 이후에 한 4년 이후 2010년도부터 이제 킬러 앱, 흔히 말하는 킬러 앱들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은 다르구나가 느껴졌죠. 4년 걸린 거거든요. 우리 챗GPT 쓴 지가 지금 4년 됐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단기 앞으로 3년 동안의 변화는 저는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안에 에이전트가 들어와야 클라우드 말고 들어와야 제대로 나를 알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 안에서 나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내가 사용하는 나의 패턴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에이전트 시장이 올 것 같아서 단기 3년 동안은 이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한 설치형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또 우리 일하는 방법, 우리 일상을 바꿀 것 같아요. 이게 단기고요. 이제 4년, 5년, 2030년 정도가 되면 다 말한 AGI인데
AGI는 제가 생각하는 AGI는 이제는 AI가 더 이상 네트워크 속에 갇히지 않고 현실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드론이 되든 자동차가 되든 아니면 지금 난리 부를 수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그러면 진짜 AI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작용하거든요. 이 현실계 속에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네. 이제 자기 실체를 가지고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온디바이스 AI는 또 다르죠. 그러면 이 AI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지구 환경, 이 모든 거를 느끼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변화가 도약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로봇 기술과 AI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지금 뭐 공통된 의견이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우리 디바이스 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세상도 그렇고 정말 이제 앞으로 벌어질 AI의 파도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휩쓸려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게 저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앞서가지 않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군요. 네. 그렇죠.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네, 여러분 오늘 그 AI 이제 두 분의 현자를 모시고 AI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서 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 전망도 있었고 또 우리 조직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하나하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기획을 하시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AI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나눠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